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책 3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꼭 마스터하셔야 돼요. 뭐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스트레스의 힘이고요. 신경 끄기의 기술, 그리고 마인드셋, 이 3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카테고리 독서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이제 신토피컬 독서법이 그러는데, 신토피컬 독서는 뭐냐? 같은 주제끼리 묶어서 봅니다. 우리의 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3권을 묶어서 마인드맵으로 크게 정리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사춘기 아이들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왜? 공감하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척 힘듭니다, 이게. 근데 이 3권을 읽고 나서는 내 삶을 즐겨요, 오히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번 시간에 이제 스트레스 갖고 이제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다가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아, 나 열받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줄이거나 회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방법이 아닌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 다시 생각하고서 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즐겨야 돼요. 이거 명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게 이 스트레스의 힘의 핵심 내용인데, 왜 그런지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스트레스를 수용하면 도전이나 시련이나 의욕이, 이 도전이나 시련에 대해서 의욕이 늘고요. 의욕이 증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탈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경험이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원천이 돼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춘기 애들을 안 가르쳐.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그럼 발전도 없어요. 다시 말씀해서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로 인도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전환 행위는 사고방식의 재설정. 무슨 말씀이냐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회피가 아니라 포용하는 거, 이 자체가 나의 사고방식을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결국 인생에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된다. 20쪽에 나온 내용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다가 지렁이를 밟았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죠. 왜?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내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대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자. 내가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고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면 생각만으로도 위장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가 실제로 달라진다. 인식이 변하면 신체적 반응도 달라진다.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이 쉐이크에 칼로리가 높다고 붙입니다. 실제로 높지 않은데. 그러면 요 높다고 붙인 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고픔 수치가 내려간대요. 머리에 그 생각. 이건 영양가가 높고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면 배가 불러. 근데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배가 고프습니다. 우리가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 신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가 뭐냐? 호텔 청소부가 나옵니다. 호텔 청소부의 일들이 시간당 300칼로리를 소모할 정도로 시간당 300칼로리가 어느 정도면 일반 사무직이 10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3배 더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아. 근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걸레질 할 때 음악 틀어놓고 아 이거 헬스야 라고 생각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항상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신경들이. 근데 내가 이걸 포용하면 DHEA가 나온다. 이 DHEA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성장지수로 합니다. 코르티솔 대
DHE의 비율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 DHA가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씨 열받아 이러면 코르티솔만 나오죠. 그럼 몸이 망가지는데 내가 의미가 있는 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든 발전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면 DHA가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성공과 성장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창하게 말하면 회복 탄력성, 실패했을 때 그거를 견디고 성장하는 힘, 결국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38페이지에는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가짐과 행동방식 그리고 감정에 선입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세요. 인생 철학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믿음.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스트레스를 수용해라.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인생의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란 뭐냐? 마음가짐과 행동방식 그리고 감정에,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마음가짐과 행동방식 그리고 감정에 선입견을 심어주는 믿음이다. 인생 철학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스트레스 느끼는 사고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에서부터 대응하는 방식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 하냐가 중요하겠죠.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건강과 장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와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선택을. 그래서 어떻게 사고방식을 하느냐? 스트레스는 장점을 끌어올린다. 스트레스 경험은 업무 수행 능력과 생산성을 높인다. 우리가 시험이 임박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집중력 향상되죠. 업무 수행 능력 생산되고 건강과 활력이 증진되고 학습과 성장을 촉진시킨다. 긍정적 힘으로 반드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2달 뒤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있어?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해요.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두 가지 기둥이 뭐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고요. 불확실한 것을 참을 줄 아는 능력, 불확실한 걸 참을 줄 아는 능력과 마음 챙김, 두 가지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챙겨야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참을 줄 아는 능력. 어떻게 해지되냐면 스트레스는 실제한다는 사실을 받아요. 이거 지금 내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근원, 이 스트레스가 왜 발생되는가,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작전을 기획해야 되고요. 정보나 도움이 충분히 구해야 돼. 이런 상황을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근원을 극복하고 제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회피하거나 도피하면 그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근원을 극복하거나 제거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피하거나 부인하려거나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쌓이고요. 이러면 탄탄한 사회적 지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신문사 열심히 하니까 지지가 쌓이죠.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 쓰셔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성장의 기회가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성장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유용하다는 믿음은 결국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수용하면 흔히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할 일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환 3단계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야 상황이, 그러면 인정해야 됩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이게 이거는 내가 관심을 두는 문제에 의미 있는 문제야,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서 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삶은 의미가 많은 삶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주는 에너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아무 걱정 없이 큰 애들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줄이거나 하지 마시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든지 사고방식을 중재하든지. 사고방식 중재라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고무하는 연습하고 다른 사람과 그 생각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의미 있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란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이 의미 있는 사고방식 전환은 이거세요.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신체가 외부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보이는 모든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신체가 외부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보이는 모든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힘들게 자란 애들이요 머리도 좋아지고 회복탄수 높답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인간의 뇌의 회복력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갖고 이게 연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온실과 같이 키운다? 아이를 망치는 짓입니다. 오히려 결핍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트레스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줄이거나 회피할 수도 있지만 포용하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이 스트레스예요. 이게 결국 성장의 기회라는 겁니다. 차가 꽉 막혀요.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를 봐. 자기개발 유튜브를 봐. 그러면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자기개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포용하고 전환시키고 결국에는 승화까지 가야 됩니다. 개인의 인생 경험과 의식적 선택, 이 선택한 거죠. 스트레스를 전환시키고 승화시킨 겁니다. 이 두 가지와 상호작용이 결국 성향을 만들고 발전을 이끕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생리적상, 우리를 도움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매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본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목표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의식을 충족시키는 목표들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생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 열심히 살고 있어. 이 증거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일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억지로 떠맡았을 때 더 행복해지고요. 증명된 겁니다. 갑자기 한계진 생활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40%나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은퇴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의미 있는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위협한 것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에서 바뀝니다.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긍정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험자들의 사망 원인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스트레스성 사건을 평가하는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라 이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든지 스트레스에서 긍정적인 글쓰기라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회피한 대가는 무엇인가? 회피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회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그 다음에 회피성 대응을 합니다. 미래를 제약합니다.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회피성 대응을 하고 미래를 제약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포용하면 목표를 추구하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경험을 견뎌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에베레스트 산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도전에는 어두운 밤들이 계속해서 따라올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평범한 삶의 한 측면으로 바랍니다.
시련과 스트레스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밥 먹고 똥 싸는 것처럼 한 부분이다.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고 기분 좋고 안전한 삶은 불가능하고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끊임없이 선택을 내려대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상황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바꾸세요. 상황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이런 태도와 대응 전략의 집합이 바로 스트레스의 내성이고요. 스트레스를 딛고 성장하는 용기,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내성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전환과 지속 성장, shift and persist and sublime이 뭐냐면 이 승화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중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용기, 관계, 성장이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힘을 깨우쳐야 되고요. 스트레스에 능숙하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자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포용하고 적극. 스트레스에 능숙해지면 스트레스가 주는 에너지를 거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존재에서 활용 가능한 존재로 전환된다. 회피하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존재로. 그래서 포용하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스 성장의 기회로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신체 스트레스 반응이 가능하면 시험 점수가 향상되고요. 이거는 사고방식 중재를 받아들이는 학생, 사고방식 중재라든지 사고방식을 바꾼 사람들, 스트레스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흥분으로 바꾸고, 이게 그래서 배려와 친교 반응을 가지면 옥시토신, 공감, 유대감,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뇌의 공포 중추를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 오히려 나와요. 이 도파민은 보상체계, 의욕을 늘리고 공포심을 줄이고 낙관적 기분, 세로토닌, 조율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갖습니다. 세로토닌이 지각력과 직관력, 자제력을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배려와 친교, 이것을 환영하고 포용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나와요. 이게 그래서 고통에서 탄생한 이타주의, 이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역경을 자원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장점을 볼 줄 알면 왜 도움이 되냐면 역경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사람들의 대처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장점을 찾으세요. 사실상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줄 알면 오직 긍정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가능. 여기 뭐가 나오죠?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긍정의 힘은 잃지 않지만, 희망은 포기하지 않지만 현재의 시련은 제대로 보는 것.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포용하고 발전의 기회를 삼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면서 나의 고통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다. 고통을 공유하면 반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통제 불능이 되는 힘든 상황이 바로 내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성장합니다. 이것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